이 영상에는 문학동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아마 2023년 들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요즘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산책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요즘 책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게 조금 더 신이 나는 이유는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부터 짜릿한 반전이 있는 혹은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좋아하는 분위기가 담긴 소설들로 꽉꽉 눌러 담은 그런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추천하고 싶은 책들로만 알차게 채워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입체적이고 흥미진진했던 소설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에르난 디아스 작가의 트러스트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일단은 감각적인 표지 디자인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뉴욕의 고층 건물들 사이에 서서 위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죠. 표지가 얼핏 보여주고 있다시피, 그리고 제목 역시 얼핏 암시하고 있다시피 이 소설은 뉴욕의 금융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해럴드 배너라는 이름의 소설가가 쓴 채권이라는 소설입니다. 채권은 1920년대 월스트리트의 거물, 천재적이고 베일에 가려진 벤저민 레스크와 또 그의 아내 헬렌 레스크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소설에 따르면 벤저민은 타고난 감각과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미국의 금융계를 주무르는 인물이고 그의 아내 헬렌은 여러 의미에서 강압적인 부모에게서 자랐으나 벤저민과의 결혼을 통해 평화로운 고독에 잠기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침묵 속에서 유지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점차 어둠에 빠지게 되는데요. 채권은 이러한 이들의 일생과 결혼 생활을 다루고 있고요. 2부는 벤저민 레스크의 실제 모델인 앤드루 베벨이라는 남자가 쓴 나의 인생이라는 미완성 자서전을 담고 있습니다. 앤드루 베벨에 따르면 그간 자신은 공적으로 앞에 나서는 일을 꺼려왔으나 자신의 아내 밀드레드 베벨의 모습이 여러 뜬소문과 허구에 의해 왜곡되는 일을 막고자 그리고 자신이 그간 해온 일이 국가의 선을 위한 일이기도 했음을 증명하고자 이 자서전을 썼다고 해요. 즉 해럴드 배너가 쓴 채권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글이라는 거죠. 3부 회고록을 기억하면은 앤드루 베벨의 자서전을 대필한 작가 아이다 파르텐자의 글입니다. 노년의 아이다는 자신이 젊은 시절 엄청난 부를 축적하며 신화적 존재가 된 앤드루와 직접 마주하며 나눴던 대화, 그에 대한 인상과 밀드레드 베벨에 관해 직접 조사한 내용,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내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풀어내고요. 마지막 4부는 밀드레드 베벨이 직접 쓴 일기 선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드레드 베벨은 앞선 글들에서 헬렌 레스크라는 소설적으로 가공된 인물, 그리고 앤드루 베벨의 아내로서 간접적으로만 다뤄져 왔었는데요. 비로소 4부에 이르러서야 독자는 밀드레드의 목소리를 파편적인 일기의 형태로나마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또 다른 반전을 선사하고요. 앞서 이 책이 입체적이고 흥미진진했다라고 소개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인물을 모티프로 쓴 소설, 그 모티프가 된 당사자가 반박하고자 쓴 자서전, 그 자서전을 대필한 작가의 회고록, 마지막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일기라는 4가지의 각기 다른 장르의 글들이 모인 책이잖아요. 특히 다음 글이 앞의 글을 반박하는 구조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쓴 사람도 쓰게 된 의도도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모두 다른 이 4편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앤드루와 밀드레드의 삶이 진정 어땠는지에 서서히 그러나 약간은 섬찟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트러스트라는 영어 단어에 믿음, 신뢰라는 뜻과 더불어서 신탁이라는 법적인 뜻도 함께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뢰, 신임, 신탁, 위탁 사업체, 기업 합동, 동사로는 사람을 신뢰하다, 무엇이 옳음을 혹은 어떤 기대나 바람이 사실일 거라고 믿다, 라는 다양한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소름이 돋는 부분은 이 세부적인 뜻들이 모두 이 소설에 딱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소설의 배경이나 내용뿐만 아니라 주제와 인물들 간의 관계까지 해도 모두.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금융계, 자본, 그에 따른 권력, 인종과 젠더를 모두 아우르는 소설이에요. 사회적인, 계급적인 단계에서 논해야 할 많은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동시에 이 소설은 앤드루와 밀드레드, 이 개인들의 내밀한 관계에 관한 소설이기도 하고 이들의 삶을 바라보는 대중들, 우리 독자들과의 관계에 관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독자인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것 중 무엇이 진실인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사전이 정의하는 어느 한 사람, 그의 결백이나 됨됨이 등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옳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어떤 기대나 바람이 사실일 거라고 믿는 것, 이 세 가지 미묘하게 다른 믿음을 질문으로 던지는 거죠. 어쩌면 독자 역시 이 소설에서 한 명의 인물로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설이기도 할 테고요. 작가가 복원해놓은 1920년대 미국의 금융계가 굉장히 자세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감탄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재의 세계 경제 상황과 좀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는 텍스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사실 금융이나 주식에 관해 잘 아는 독자는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100년 전 뉴욕에만 국한된 이야기일까? 혹시 지금의 상황에서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과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을 주시하고 계신 분들께는 또 다른 의미로 흥미로운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모로 탁월하게 쓰인 소설이라서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었고요. 저는 아직도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네이버 사전에 그 트러스트를 검색했을 때 느꼈던 소름을 진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짜릿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 소름과 짜릿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영상에서 오랫동안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걸 참았던 책인데요. 엘마 카츠 작가의 심연이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현대문학이고요. 띠지의 문구가 제가 이 책을 왜 사서 읽었는지를 잘 보여줄 것 같은데요. 서스펜스 심리 스릴러와 고딕 유령 이야기의 완벽한 결합. 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이 책은 1912년 침몰했던 타이타닉호, 그리고 4년 후 역시 침몰한 자매선 브리테니코라는 실제했던 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둘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당시 몇 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머물던 애니 해블리라는 인물이 브리테니코의 간호사로 탑승하면서 시작됩니다. 브리테니코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이송하기 위한 병원선으로 개조되긴 했지만 그 규모나 구조에서 애니로 하여금 자매선 타이타닉호를 연상시키는데요. 이 배에서 애니는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4년 전인 1912년 애니는 타이타닉호에서 1등실 승객들을 담당하는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떠날 때 애니는 마크 플래처라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 첫 만남에서 그야말로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하지만 마크는 1등실 승객이고 아내와 딸이 있다는 점에서 애니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동시에 타이타닉호에서도 역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등실 승객들이 반신반의하기 시작했던 교령회를 시작으로 심상찮은 일, 그야말로 초자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승객들 사이에서 이 배에 혹시 무시무시한 혼령이 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과 불안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설은 1912년 타이타닉호에서 있었던 초자연적인 일들과 애니, 마크, 그리고 마크의 아내인 캐럴라인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4년 뒤 애니가 브리테니코에 탑승해서 부상당해 실려온 마크를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번갈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타이타닉과 브리테닉 참사에서 모두 생존한 한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듯이 실제 있었던 사건과 허구의 이야기, 특히 고딕 유령 이야기를 섞어서 한편에 섬뜩하면서도 비극적인 서사를 그려냈다. 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이들 배가 결국에는 침몰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서사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비극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달려가는 그런 서사이기도 한데요. 이 과정에서 소설의 가장 메인이 되는 인물인 애니 해블리와 마크 플래처뿐만 아니라 타이타닉호 1등실에 머물렀던 여러 승객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배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서술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들의 관계를 퍼즐처럼 맞춰보는 것, 이들을 둘러싼 욕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고딕 소설이 지닌 특유의 매력이 거대한 유람선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잘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묘하고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 규모는 거대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떠있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로는 폐쇄적이고 혼령과 관계된 의심, 소문, 공포 이런 것들이 떠돌면서 인물들이 점차 광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바라보는 애니 해블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불안정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일종의 믿을 수 없는 화자인 거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이성이라는 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사실은 결말에서 약간 헷갈리는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특유의 분위기와 극도로 끌어올려진 박진감, 휘몰아치는 서사 덕분에 떨리는 마음으로 결말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여운을 남기기도 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정말 찐 고딕 찐 고딕스러운 고딕소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요즘 또 영화 타이타닉이 25주년이라고 재개봉을 했다고 하잖아요. 놀랍게도 저는 아직도 타이타닉을 한 번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타이타닉 영화를 보시고 여운에 잠겨 계시는 분들, 혹은 타이타닉 영화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 모두 전혀 다른 분위기이겠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여운을 좀 이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야말로 이제 이 책을 끝냈기 때문에 숙제 같은 영화였는데 저에게는 타이타닉을 이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시면이 거의 600쪽에 다다르는 좀 두꺼운 책이어가지고 최근에 이 책을 읽는데 좀 시간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시면을 이 영상을 촬영하기 거의 하루 전에 직전에 끝냈고 지금 보여드리려는 이 책은 이제 막 읽기 시작해서 거의 새 책, 안 읽은 책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책이라서 영상에서 꼭 언급을 잠깐이라도 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권오경 작가의 인센디어리스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문학과 지성사이고요. 일단은 표지가 굉장히 강렬한 책이죠. 지금 여기 도서관 그 바코드가 찍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려놨는데 뭔가가 폭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의 표지예요. 이 소설을 쓴 권오경 작가님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이시라고 합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소설은 극단주의 기독교에 연루된 여성과 그를 사랑한 한 남성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피비라는 인물이 엄마의 죽음 이후 슬픔과 상실감에 시달리다가 존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종교에 이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피비의 옆에는 그를 사랑하는 윌이라는 인물이 또 있고요. 책 속에 컬트 종교, 사랑의 균열, 극단주의자, 몰이해와 통제욕 등등의 단어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컬트 종교에서의 일도 물론 나오지만 더 중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내면, 사랑, 상실, 외로움 등등인 것 같습니다. 윌과 존과 피비의 시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책 전체에서. 그래서 다양한 인물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책은 제가 출간이 되자마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책인데 3월이 되자마자 도서관에 이제 신간 도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책장을 넘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떨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니까 당분간은 이 책에 전념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반납 기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납 기한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영상에서 한 번이라도 좀 소개를 하고 싶었던 그런 기대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산 책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책장을 아주 천천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책을 더 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책을 좀 사는 빈도수를 줄이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었는데 요즘 그 자제심이 조금 풀렸어요. 조금 풀려가지고 책을 이렇게 한두 권씩 야금야금 자주 사고 있는데 영상 찍을 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은 최근에 산 책들 중에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3권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지넷 윈터슨 작가의 프랭키스 슈타인, 출판사는 미음사이고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인데 어쩐지 좀 제목이 낯익지 않나요? 프랭키스 슈타인?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소설은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쓰기 시작하던 19세기 당시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나란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메리 셸리가 쓰던 작품의 빅토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작품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심지어 메리 셸리와 이렇게 직접 마주친다고 해요. 한편 21세기 현재의 이야기에서는 의학 박사이자 트랜스젠더인 라이 셸리가 서술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라이는 AI 개발자 빅터 스타인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3가지 이유에서 샀습니다. 첫째는 프랑켄슈타인에 관한 소설이다. 둘째는 과거에 실존했던 메리 셸리와 현재의 라이 셸리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된다. 셋째는 이 띠지에 고딕 소설의 악몽이라는 표현이 적혀있다. 네, 저는 아직도 이렇게
고딕 소설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요. 아마 당분간은 계속 그 세계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띠지에 있는 하드 SF라는 표현에서 조금 제가 하드 SF라 불리는 작품을 그렇게 많이 안 읽어봤고도 약간 어려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드 SF라는 단어가 딱 있어가지고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지만 너무 매력적인 작품이라서 일단 프랑켄슈타인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지금 방금 막 발견을 한 점인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방금 보여드린 인센디어리스 번역하신 분이랑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연이지만 운명 같은 이 기분? 사실 지넷 윈터슨이라는 작가를 처음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기도 했고, 이 책 자체가 너무나 흥미로워가지고 이분이 쓰신 다른 소설들을 이렇게 막 찾아봤거든요. 지금 제목을 까먹었는데 예술과 무슨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설도 되게 범상치 않은 설정의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도 조만간 빨리 사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드디어 샀습니다. 이 책은 제가 강남역 알라딘 중고 서점에 갔다가 발견을 해서 산 책인데요. 여담이지만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얼마 전에 강남역 알라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중고로 책을 팔고 알라딘 캐시로 정산을 받으면 매입 금액의 20%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거기 가서 이제 책을 몇 권을 팔았죠. 마침 제가 갔을 때, 제가 정확히 잘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소설시 휴곡 분야인가 아니면 그냥 소설 분야인가? 2권 이상을 사면은 10%를 할인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소설 분야의 책을 2권을 사서 이제 10%를 할인을 받고, 제가 또 럭키백 할인이 남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15%를 또 받았어요. 귀찮음을 무릅쓰고 알라딘 강남역까지 다녀온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할인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혹시 강남역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아직도 안 읽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숨기고 싶은 그런 사실이었어요. 왜냐면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너무 많이 언급이 됐고, 거의 이 책은 그냥 다들 기본적으로 다 읽었겠거니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몇 년 전에 이 책이 이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을 했던 당시에 저도 읽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기억 속에 그 어떤 숲에 고깃덩이들이 매달려 있고 피가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몇 장 안 읽고 덮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못 읽고 있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개정판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또 개정판이 나와서 이렇게 표지가 싹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새 책이나 다름없는 컨디션입니다. 정말 이거는 새 책이야 그냥.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대략 어떤 이야기인지는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 여성이 육식을 거부하고 몸에서 식물이 자란댔나 나무가 된댔나 했던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그 인물이 목격하고 감당해야 했던 어떤 폭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여러 인물의 시점에서 번갈아 제시가 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제가 직접 읽어볼 때가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작품을 읽고 너무 좋았어서 그 책은 다시 한번 읽으려고 지금 저기 놔뒀는데, 그때 읽었던 글이 너무 좋아서 이 책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다른 분위기의 그런 작품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니까 이 책도 새로 나온 개정판으로 좀 읽게 될 것 같고요. 그때 강남역 알라딘 가서 산 또 한 권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에르노 작가와 미셸 포르트 감독의 진정한 장소. 출판사는 1984 북스이고요. 이 책은 아니에르노 작가의 인터뷰집이라고 합니다. 책 소개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감독인 미셸 포르트 감독이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아니에르노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에 대해, 그것의 의미에 대해 밝힌다고 해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 읽게 된 작가였는데요. 처음 읽었던 그때부터 계속 더 읽어야지 생각을 했던 그런 작가이고 그런 작품들이에요. 한편으로는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작가이기도 했고요. 특유의 글쓰기 방법, 자신의 삶과 직접 겪었던 일을 굉장히 날카롭고 또 감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쓰는 게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소설로 쓴다는 게 그 점이 늘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소설이란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는 글쓰기라고 늘 배워왔고 들어왔고 그렇게 봐왔는데, 자전적인 요소와 허구를 섞은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소설로 쓴다는 거는 자서전과 회고록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이 글쓰기는 뭐지?
특히 아니에르노 작가의 글은 치유나 고백을 위한 글은 아니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마다 늘 되게 혼란스러웠고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사기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고 싶은 게 많고 또 차차 읽을 거지만 우선 그가 자신의 글쓰기와 작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고 읽으면은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인터뷰집이기 때문에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있을 것 같고 아니에르노 작가의 작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다음에 어떤 거를 읽어야 될까라는 게 고민이 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특히 애정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던 책들이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재미있었던 책들, 재미있을 것 같은 책들 많이 소개하게 돼서 마음이 많이 뿌듯합니다. 여러분의 독서에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첫 요즘책 영상을 3월이 되어서야 올리게 되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도 좀 무섭고 벌써 2023년의 4분의 1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뭐 좋은 책들과 함께라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요.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어. 제발 누가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 이 영상에는 문학동네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